다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신당 만들어집니까? 오늘 뭐 천하용인 예. 오늘인가 어제 오늘이죠? 오늘이 아니고 네. 어저께인가 네. 모인 것 같아요.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허은하 의원 동대문 사무실에서 천하용이 다 모여가지고 네. 예. 아마 이준석은 이제 기회를 후진 기회면은 그 차는 이제는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전진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90% 이상은 이제는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만큼 전진했어요 이제. 이미 앞으로 김태선 만나고 천하용이 만나고 했던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후진을 넣었다. 이건 뭐 이후에 이준석은 이제 정치할 수 있는 자기의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신당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이준석이 처음 신당을 생각했을 때보다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그 이준석 신당의 파워가 훨씬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TK 쪽 의원들도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문의가요. 자기들도 뭐 하고 싶다는 식으로 TK 쪽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려 했는데 이게 뭐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니까 뭐 TK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 민주당에 있는 반면계도 마찬가지예요. 비명계도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준석 씨는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아마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이준석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냥 대구에서 선대위원장 자리 같은 거 하나 맡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아가지고 이제 눌러 앉게 되면은 이미 그 선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눌러 앉아서 적당히 이제 국회의원 자기가 배지 한번 달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진다면은 공천권 좀 주고 누구한테요? 이준석한테. 이준석한테? 그럴 일 없습니까? 네, 제가 볼 땐 그럴 일 없고.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아 너한테 공천권을 줄게. 선대위원장, 공관위원장 해. 공천관리위원장 해. 이준석한테 예를 들어서 요번 총선에 모든 권한 다 주고 공천권까지 다 주겠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은 그럼 있지. 그러면 관심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 당연히 있어야죠. 있을 거예요. 있을만 하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인유한이 이준석 토크 콘서트 하는 데 가가지고 이준석이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환자가 누구예요? 윤석열 아니야. 그렇죠. 예. 그 말 듣는 윤석열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열받았다. 방송 보니까 그 전까지 이준석이 호소하기 전까지 아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준석 품어낸다 이런 말 있어갖고 윤석열이 그런가 했대요. 근데 방송 보니까 장성철이 말했나? 이준석이가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 얘기 듣고 경로했대요. 경로. 그럴만 할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이준석을 껴안고 이런 얘기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가서 이준석 껴안았는데 이 얘기 못 할 거야 아마. 이제 앞에 면전에서 뭐 화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더 건넌 거예요. 네. 비명계 의원들 합류할까요? 지금 4명인가가 같이 뭐 만들었죠? 요번에 모임 만들었습니다. 맞아. 모임 만들었어요. 단체 행동한다고.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조홍천하고 이상민은 12월 달까지 지켜보다가 뭐 탈당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원욱은 뭐 좀 더 지켜보겠다. 뭐 그런 식이고 또 윤영찬하고 김종민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 좀 무문부답.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당에 남아서 공천 가능성이 없다. 그럼 정치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신당하고 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소속보다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이후에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신당은 당연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총선 끝나고 시간 지나면은 또 대선 앞두고 있으면은 또 국민의힘하고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거기 또 따라가든지 또 그 가운데서 또 뭐 무소속 되든지 하겠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뭐 김한길 뭐 이런 사람 다 따라간 거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다가 뭐 또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정치를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신당하고 관계들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 정치가 진짜 전 제일 황당한 게 정의당도 이준석과 함께 할다는 식으로 물론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류호정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준석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단 너무 황당한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류호정은 정의당을 사실은 이 노동자들을 위한 혹은 진보정당 이거를 완전히 그냥 이 페미니스트 정당으로 탈바꿈 시켜버린 게 류호정 같은 의원들인데 가장 반페미 그 정서를 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거든요. 근데 또 이준석하고 함께 정치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지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의원직만 하나 얻을 수 있으면 그냥 다 자기 영혼도 팔아버릴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인가요? 정의당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진보 정당이었잖아요. 네. 정치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 정당이죠. 진보 정당은. 근데 아무 정치적 명분도 없이 이제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는 그런 이제 정당이 돼버렸어요. 네. 정의당은 그야말로 이제는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정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지 이제 마지막 끈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저럴수록 저는 정의당은 이제는 진보 정치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유호정과 이준석 같이 조합이 돼서 뭔 정치를 한다. 그럼 얼마나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냥 웃기죠.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아마 유호정 별로 그렇게 반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들어간다면 그냥 유호정이 내가 페미니즘 말했던 거 정말 사죄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반갑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도 안 되고 신당에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이준석하고 류호정하고는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 류호정 받아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둘이 손을 잡는다라는 그 액션을 서로가 할 수는 있을 텐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 내부 구성원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진들 TK 특히 3선 이상들 다 험지 나가라고 했잖아요. 다 나가라고. 그럼 험지 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구 채워놓습니까? 그럼 청와대 출신이라든지 현재 청와대 출신이라든지 검찰 용산 네.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 갖다 이제 그쪽으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요. 이걸 거기에 이제 TK나 PK 있는 그 중진들도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 험지에 출마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안 하죠 당연히. 지금 보니까 장제원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찍어갖고 지금 장제원, 권성동 그리고 김기현인데 김기현은 지금 막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거를 극복하려고 갑자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할게 그렇게 이슈 던져버렸고 권성동 조용히 있고 장제원은 갑자기 막 수천 명 데리고 고속버스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시위하더라고요. 단합대회 간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지금 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용산 이제 대통령 측근들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출신들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TK나 PK 가서 12월 달 가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고, 이게 진짜로 우리를 밀어내려고 그러는구나. 이 중진들이 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급격히 이준석 신당하고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준석 신당으로. 근데 여당은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줄 수 있는 자리가 많잖아요. 공기업 사장,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거 국회의원 대신에 이거 해. 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는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하겠죠. 어느 정도는 할 텐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그것도요? 그리고 다 찾아질 거예요. 그게 자리가 갑자기 100석, 200석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 사람들 기다려야 돼요. 어쩌다 보면 1년, 2년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렇게 달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죠. 그렇죠. 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야, 그러면은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었는데 이준석과 박근혜가 함께하는 시나리오 얘기했는데 박근혜가 대놓고 함께는 안 하지만 박근혜가 뒤에 있는 TK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저도 그때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 측근 누구 있죠? 그 변호사 유영아 유영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천 관계를 아마 지금 당한테 얘기할 거예요. 유영아 공천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하고 그쪽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쪽에서 거기도 이제 똥줄 타니까 그치. 박근혜 쪽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막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진짜 유영아 공천 주고 뭐 박근혜 쪽 측근들 몇 명 공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쪽을 끌어안으려고는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박근혜 쪽에서도 이준석 신당 쪽하고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준석 신당이 좀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좀 개혁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TK와 또 TK 의원들 성적 보면은 저게 개혁적인 정당 맞아? 또 뭔가 변화, 혁신하는데 맞아? 또 그런 식의 또 인식이 생길 텐데 이준석 쪽에서 그냥 무조건 모이면 좋으니까 모이자 그렇게 할까요? 근데 이준석 맞아요. 근데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네, 있어요. 네. 이준석이 어떤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이제 모토로서 뭔가 신당을 만들 텐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공천 못 받은 그리고 뭐 낡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과만 이제 정치를 한다. 이렇게 가면 또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마 대구 쪽에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에. 예, 본인이 직접 출마하고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원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계속. 예, 근데 또 대구 쪽에 나오더라고요, 요새. 그렇죠. 예. 노원에 출마하면은 뭐 떨어질 확률이 뭐 거의 99%잖아요. 근데 대구에 가면은 아마 당선될 확률도 크고 그다음에 지역 기반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대구의 맹주, 대구의 맹주 이준석 이렇게 지역 기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진들 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TK에서 바람을 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약간 좀 당선 가능한 사람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한 사람들,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네.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마 손을 잡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예.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렇죠. 더 높아진 거고 지금 훨씬 높아진 거죠. 그 이준석 신당으로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떠한 세력이 모일지 이것은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금태섭과는 어느 정도 가졌다. 나현자 금태섭. 예, 그리고 조합을. 지금 천하용인도 네. 이제 호응을 해줬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이제 이 정도까지는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상민 같은 사람도 많았다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윤곽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전 그러다가 한순간에 느낌이 허물어지지도 않을까. 마치 안철수가 대선 바로 그냥 앞두고 그냥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해버렸잖아요. 깜짝 놀라게. 그런 식으로 이준석도 그냥 신당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준석한테 모든 전권을 줘야 돼요. 진짜 공천 관리까지. 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아니면은 이준석은 알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팽을 당했잖아요. 이번에 총선 끝나면은 또 나를 팽시킬 것이다. 근데 이준석이 발언이 조금 약해진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요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고 뭐 조수진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대통령이 최고 문제여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을 제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조수진이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갑자기 뉘앙스가 바뀌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받지 않았어요. 이준석은 여전히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톤도 네. 자기가 아마 그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 얘기에 윤석열이 경로했다. 이 얘기도 이준석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톤을 한 톤을 내린 거죠. 겁먹어서? 예, 겁먹기보다는 네. 한 톤을 내려서 일단 이 전국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신당 상당은 거의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갈 것 봐요. 같다. 이게 후진기어 넣게 되면 이준석 죽습니다. 이제. 그렇죠? 예. 완전히 예. 아무도 안 믿지. 이게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진겨 넣고 정말 윤석열한테 충성하면서 해도 내년 5월 지나면
팽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건 100%예요. 100%. 그건 알아요. 그럼 뭘 바보지. 예, 예. 100%. 맞아요. 네, 지금 이 이준석